그래서 문제로서 체크를 하고 넘어오겠는데요. 357조 리모델링을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357페이지 6번을 보겠어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 찾았나요? 357페이지 6번. 자,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맞힐 거예요. 그거 보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다 설명 중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기본서 539페이지하고 541쪽에 있는데 1번 특강 대도상은 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따로 수반가 10년 꼭 하시고 2번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5년. 그 다음에 3번 이 시장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그냥 가볍게 읽어두시고 4번 아까 리모델링 하면 두 가지 있었죠. 증축하고 대손 그랬죠. 그 중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구청장한테 안전난 시체라고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앞에다 증축형 그 말을 써요. 증축 그 말이 빠져서 틀렸어요. 증축형 그 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구청장한테 안전난 실시를 요청합니다. 요청받았던 그네들이 안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바로 찾아가서 의뢰해서 맡기죠. 그래서 안전단 실시 결과에 의해서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번 이 시장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겠다. 밑둥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거죠.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그런 공동팀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받으시고 또 넘어가요. 리모델링 뒤에 가면 7번 또 나오거든. 자 7번은 기출문제인데 540페이지 있어요. 기본서 아까 다 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아까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 수립할 때 절차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걸 물어봤죠. 숫자인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주민한테 공람시켜야 돼. 공람 며칠 이상 보장한다? 14일.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됩니다. 지방의회는 며칠 의 의견 제시하냐? 30일.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고. 그 다음에 8번은 칼pe 쳐버리고 쭉 내려가셔서 그 9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다 옳은 거 1번 기존 14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용한 경우 몇 개 층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죠. 맞고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다가 바로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배 이상의 사용 승낙서를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시장구청장에 제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건 뭐 할 때만 요구받는다고 해서 아까 무슨 조합? 아까 했는데 주택조합 중 무슨 조합? 지역하고 직장 그따 써놔요. 그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래서 틀렸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역 직장 주택조합. 그래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설립인가를 시장구청장한테 받고 싶어서 인가 신청도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우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해당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주택건설 대지를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사바드로 조합 인가 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니지만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이거하고 이번에 더 추가됐죠? 그거 다 이왕에 쓴 점에 써봐요. 대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 유함. 대지 소유권 몇 번 이상 확보 요한다고 15% 이상. 이게 중요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이렇게 적는다?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자 3번 소유자 전원 후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의 측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시장구청장 찾아가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얼마의 동의비를 필요하냐? 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전원에다 또 합쳐요.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허가를 신청하지 신고가 들렸어.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허가. 시장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직 증축형 할 때 증축에다 포인트 잡아요. 증축이란 말 나오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그래서 10년 틀렸죠? 이때 10년이라 몇 년? 15년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이고 대수는 아까 몇 년만 지났대도
10년. 자, 여기 증축이 핵심 용어니까 15년이 나와야 되죠. 틀렸고. 5번. 아까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비에서 리모델링 허가받아가지고 공사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해서 맡기려고 그래.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그렇죠. 수의계약 줘버리고 경쟁 입찰.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543조부터 544조까지 있어. 아까 강조했죠, 이거. 자, 리모델링에 대한 빈칸, 순서, 바르게 채운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주택자, 2번 입주자 대피 이렇게 나왔는데 이네들은 바로 시장소 구청한테 못 받아야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 첫째 줄. 그래, 그것도 또 한번 못 받아야 허가. 동그라미 딱.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 그것도 알아야 돼. 뭐 시도사 이렇게 뭐 그럼 틀려요. 시정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다만 동의한 자는 그것도 알아야 돼. 이 리모델링 하자라고 동의했던 자들은 시정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찾았나요? 전까지는 마지막에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꼭 알으셔요. 역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동의? 없다. 알겠죠?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았어요. 이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버렸다. 동의서 첨부서 내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동의 철회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별로 하겠다. 전체를 하겠다.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었다. 그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때 줄 거예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그때 줄 것이고. 밑에 세 번째로 건너뛰어서 통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와있죠. 보고 계셔요? 그래 딱 기준 잡아. 기준을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거 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때 딱 가다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의 동의비를 확보해서 가야 되느냐.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수합 및 의결권을 각 얼마라고 할까? 75% 이상 동의 및 동시효권 및이란 말 중에 동의 보고 계셔요? 및 동의 와자 동시효권이다. 또는 하면 들겠어.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합 및 의결권을 각 얼마 동의받아라? 그래 50 꼭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조합만 들었다면 그 동의 구분수합 및 의결권을 각 얼마? 그래, 15 동의받아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요.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면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때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쉽죠? 하다 보면 쉬워요. 너무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헷갈려서 그렇지. 내용 쉽죠? 넘어가 봅시다. 11번. 주택법상 공동택의 리모델링이다. 옳지 않는가? 찾나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 4번, 5번만 보세요. 했던 것인데 2번 꼭 봐두시고 다시 한번 아까 했고 3번도 조금 전에 했고 중요하니까 읽어두시고 4번 봅시다.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완료했어. 그럼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막 사용하는 아니라 못 받아야 된다? 사용검사. 누구한테 아까 리모델링 허가 받아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도 시장수 구청장이. 그래서 시도사 지워버리고 시장수 구청장.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죠. 중에 잘 나오니까 5번 읽어두셔. 마지막에 있다 체크하고 시험에 없다 2번 나왔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동그라미 12번. 12번은 1번 집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1번하고 2번만 딱 보고 넘어갑시다. 1번 2번 보면은 1번 2번 4번까지 1번, 2번, 4번까지. 자, 그래 1번 보면 증축에 또 다음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수 구청장한테 안전단 요청받은 시장수 구청장은 직접 시한다.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맡긴다. 그래서 직접이 틀렸죠? 직접이 틀렸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죠. 그때 전문기관은 오른쪽 넘어가 봐요. 해설을 봐봐요. 이럴 때 눈으로 찍으면 오른쪽 해설이 12번에 끝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줄 거 보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것들을 전문기관이라고 이네들에게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네들이 실시해서 돈 달라고 했죠? 그때 돈은 동그라미 4번 봐봐요. 왼쪽에 시정수 구청장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좀 봐두시고 있다.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다시 2번. 시장 아까 했던 겁니다. 시정수 구청장이 안전진단인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가 떨어졌어요. 보시죠. 그때 밑에 주택이란 말 지워버리고 잘못됐으니까 그런 용어를 써줬고 재건축 사업만 남겨놔. 주택이란 말 지워버리고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축용 리모델링 하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으시면 돼요. 오른쪽도 모셔서 13번. 13번은 546쪽에 있는데 기본서 2번하고 4번만 보겠어. 2번과 4번만 보겠는데 2번 이 공동택 소재가 리모델링에 가여 전혀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어서 아까 공사했어요. 막 복도를 틀어가지고 막 전용면이 넓힌답시고 넓혀서 다시 놨어요. 그러면 어떤 집은 전혀 부분 면적이 늘어났을 것이고 어떤 집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증감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 종전의 대지 사용권도 증감이 이루어지냐? 아니다.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걸 본다. 알겠죠? 공사를 하기 전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과 후에 변동 없다.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2번 끝에 증감 면적에 비례하여 변한 것을 본다. 그 말 날려버려. 증감 면적에 비례하여 변한 것을 본다. 그 말 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변하지 아니한 것을 본다. 변하지 아니한 것을 본다. 대지 사용권에다 똥을 딱 쳐놓고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5번, 4번도, 자, 4번 똑같아. 공동택 소재가 리모델링사를 진행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용 부분 면적을 전유 부분 면적으로 변경했어요. 아까 복도를 전유부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소재의 나머지 공용 부분 면적은 증감이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공용 면적, 공용 부분 면적은 마지막에다 줄 거예요. 나머지 공용 부분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고 본다. 꼭 봐두십시오. 그 정도를 봐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가셔서 311페이지. 자, 14번 보죠. 준비됐나요? 68쪽에 있어요. 기본서에 468쪽. 498쪽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주택법상 공구별 사업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공구별 사업 잘 하세요. 그래 먼저 읽어봅시다. 주택법상 공구별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무턱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승인 내줄까 조건을 맞춰야 될까? 맞춰야 돼. 먼저 그 주택단지에 들어갈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하느냐? 오, 좋았어. 이 숫자 암기. 그 다음에 최초 공고, 그 다음 공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이 공고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이렇게 최초 공고를 1공고 두 번째 공고를 2공고를 합시다. 이렇게 공고로 나눠서 하는 것을 공고별 사업이라는데 이때 공고별로 사업을 해 나가고 싶거든. 일단 그 단지에 들어갈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거 요구받는다. 그 다음에 공고한 경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시설 넣어서 나누는데 이 폭은 몇 미터 이상 둬야 되는가? 6m. 그 다음에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은 배치가 있어야 되는가? 오, 좋았어. 300세대. 이 수치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반니까 600세대는 돼야 되겠죠? 느낌상. 이때 이렇게 보세요. 이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따라 사업계획서 딱 작성해서 사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을 신청하죠. 승인권자한테. 그래서 승인청에 들어가면 60년 승인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해서 고시가 들어있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죠. 사업계획 승인은 통째로 받는 거예요. 알겠죠?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다만 착공신고하고 여기 봐봐요. 착공신고하고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는 공고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할 수 있다. 별개로 할 수 있다. 알겠죠? 뭐가 무슨 공고별로 진행할 수 있다고? 오, 좋았어. 꼭 아십시오. 그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면 1공고는 몇 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까? 5년.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연장받을 수 있을까? 1년. 자, 이때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아시고. 여기 봐봐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신고 들어갔다. 그날부터 그 다음 최초 공고, 예고 공고에 이 공고는 몇 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2공고니까 2년.
만약 209 2년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연장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연장 안 해준다. 없다. 알겠죠?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209 없어. 좋아요. 없다. 여기 봐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이 자체 승인 없는 건데 여기 아까 109 사라졌다. 그러면 다 위반 근처되잖아요. 그래서 209는 설령 2년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 못한다. 법적으로.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공로별로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공로별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로별 내용들입니다. 14번. 자, 주택법상 다음 설명을 완성하세요. 쭉쭉쭉 읽어보시고 바로 1번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 몇 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간 경계를 설정해라. 6m. 2번 공별세 등 몇 세대 이상 집어넣어라. 그렇죠. 자, 15번 주택법상 다음 설명 완성하시오. 1. 바로 국장은 밑에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구나. 주택 규모를. 그런 거 통과하고 2번만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 따지고 마지막에 일정 비율 이상을 궁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그다. 궁택이 아니라 궁택 규모입니다. 궁민택 규모라는 것은 서민주택이죠. 그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택에 야 너 지금 1000세대 지려고 하는데 그중 750세대는 국민주택 규모로 좀 건설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75%까지. 몇 번까지? 75. 근데 이 지역 주택자, 직장 주택자를 만들게 되는 서민형 주택을 만들려고 한 만큼 야 그건 100%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는 고용자가 또 사원 아파트를 나온다. 그때도 고용자에게도 100%까지 군택 규모로 건설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장한테는. 그래서 75, 100 넘어가시고 312페이지 보죠. 312페이지 보면 자 1번 478쪽에 있어요. 기본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에다 한번 쳐봐요. 등록은 누구한테 할까? 국장한테 하죠. 사업자 등록. 그때 주택건설 사업 등 할 때 등이라는 것은 대지 조성사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등이 뭐라고? 대지. 그래. 주택법상 사업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 주택건설 사업, 단독택, 공동택 건설 사업하고 그 주택을 만들기 위한 땅을 비는 대지 조성사업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 그 두 가지 때문에 주택법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민간인들이 하려고 한다. 그때는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무턱대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야 사업하고자 하는 그 규모가 1년 동안 이걸 1년을 뭐라고 그래? 오 좋아. 연간 단독택은 20호 이상으로 건설하고 싶거든. 공동택은 세대란 말씀인데 20대 이상 건설하고 싶거든. 대지는 1만 용대 이상으로 하고 싶거든. 미리 사업자 등록 받아서 해라라고 규제버립니다. 알겠죠? 자, 이때 단독택 중 도시형 생활택 그리고 원룸택과 그 밖의 때 한 세대를 합해서 건설할 때는 30 그렇죠. 그럴 때는 30세대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자, 도시형 생활택, 그 다음에 원택하고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껴서 질 때는 예제로 30.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국장한테 해라. 이렇게 봐보세요. 등록을 했다면 그 자를 뭐라고 그래? 등록사업자. 알겠죠? 근데 모든 자가 이런 사업할 때 다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가 있죠. 그 자를 비등록사업자라고 하죠. 그 자들 누구냐? 국지공. 약자로 뭐라고 한다고? 국지공 하면 다 걸려요. 여기 봐봐. 국지공은 공공사업체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가 만든 한국부동산, 지방공사 만든 지방공사. 알겠죠? 그리고 공익법인. 이네들은 이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이 주택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역 소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등록을 했던 이 업자하고 같이 손잡고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를 공동사업한다 그러면 공동사업으로 간주하니까 이 주택자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이자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고용자도 저자하고 공동사업하면 공동사업자가 간주되어서 이자도 등록 없이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금방 보이죠? 단독은 몇 호? 20호. 대지는 얼마? 1만.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장. 자, 이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라 가정해봐. 우리 민간인으로서 이거 하고자 해서 등록을 갔어. 등록을 한다고 해서 국장이 무조건 다 등록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검토하죠? 먼저 바로 이 등록을 하러 왔던 친구가 등록을 받아갈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가 이거 검토합니다. 결격사유.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해주지 말라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결격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런 게 있어. 그 말씀드리기 전에 등록으로 하러 가려면 일단 서류를 크게 세 가지 준비해서 가야 되죠. 바로 자본금, 그 다음에 그 기술인, 그 다음에 사무실, 이 서류 준비해서 가야 되죠. 자본금은 법인 만들어서 아니면 개명으로. 법인 만들어서 갈 때는 자본 얼마 이상 있어야 될까? 오, 좋아. 3억. 개명으로 할 때는 좋아요. 그 다음에 기술. 여기 봐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인 몇 명? 한 명. 대종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토목 분야.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업무를 시작하는데 제한 없는 면적 통만한 거 있어도 돼. 이때 이 대지 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받아갔다. 근데 그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때는 건축 분야 기술인 한 명만 더 추가해서 등록 신청하면 돼요. 알겠죠? 이때 등록을 하러 갔는데 바로 문제가 딱 왔어. 문제. 사회적 문제아들. 그네들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네들을 격사하는데 결격사는 약자로 뭐라고 그래? 약자로. 크게 일단 얘네들은 여기저기 다 걸려요. 알겠죠? 여기다 이제 어떤 것은 더 추가되고 어떨 때는 또 추가돼요. 그래, 알겠죠? 일단 얘네들은 일단 사회적 문제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몇 년 신하지 않는 자, 2년 신하지 않는 자, 또 바로 집행의 기간 중에 있는 자, 얘네들은 일단 사회적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여기 세 명은 민법상 제한 능력자로서 단도로 유한 법률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받아주고, 돈 먹고 주소 먹고 막 파산돼버린 친구들 있죠. 그 파산. 근데요, 피한전 후견인 선고를 가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제한 능력자인데 그자가 바로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취소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정사 복귀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았지만 복권되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2년이 지난 자는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은 돌아왔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대 금고 이것은요 주택법을 위반해가지고 부정수표 단수법 위반해서 여기에 걸릴 때는 안 되지만 다른 법은 또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등록을 받아가지고 사업자가 되었던 이 친구가 법을 위반해서 그래서 등록을 국장이 말소해버렸는데 말소했다면 그날부터 몇 년 동안 안 받아준다 등록? 2년.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고 또 여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데 법인 중에 이런 애들이 딱 끼어 있어요. 법인. 법인은 임원 중에. 그러면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낸다.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이 등록사업자 등록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두 가지 사유에 걸려들면 국토교통부장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게 되는데 어떤 사유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다가 판명났다. 들통났다. 또 등록증을 달성할 때 대하다 걸렸다. 그때는 반드시 그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때 이 등록사업자는 바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면 주택건설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 끌어다 쓰려고 사채 막 팔아서 팔아먹을 수 있죠. 그거 뭐라 그래? 주택상환 사채. 뭐라 한다고? 주택상환 사채. 여기 보세요. 이 주택상환 사채는 등록사업자라고 해서 다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제한받아요? 그렇죠. 등록사업자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 발행을 허용한다. 어떤 자냐? 일단 바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봐봐요. 자본금 얼마? 5억 원 이상이고 여기 봐보세요.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받았던 안 돼. 무슨 명으로 받아가야 돼? 그래. 법인명으로 받아갔던 자 중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적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거
팔아먹고 부도남이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을 꼭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금융계라든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죠.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자가 이제 금방 그 친구하고 또 누가 또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이렇게 두 명이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 등록사업자고. 근데 여기 등록사업자는 이제 금방 그런 요건을 갖추고 뭐까지 꼭 받아야 된다고 써? 보증. 근데 한국토지부동산 보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때 양자 모두 다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은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때 승인 받아서 발행할 때 여러분한테 판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증권 만들어준다 그냥 만들어주지 않고 끝낸다. 만들어줘. 이걸 증권이라고 그래. 그때 만들어줄 때 이름 써서 준다. 이름 안 쓰고 그냥 줘버린다. 이름을 써서 준다. 여러분 이름을 써서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이름명 기록해서 증권이다. 김영증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김영증권. 아주 중요해. 김영증권만 되지 무기명 안 된다. 전자 등록 안 된다. 김영증권으로 발행했었는데 이 김영증권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갔어. 그러면 이걸 팔았던 이 친구들은 몇 년 이내에 이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줘야 돼? 3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까지 3년 안에 이걸 갚아줘야 된다. 갚아줄 때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이 현금 상환을 원하면 원리금 계산을 현금으로 상환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주택상환 사채는 바로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서 팔아먹었건만 바로 갚기도 전에 법 위반해서 국토교통부장이 등록을 말소해버렸어. 말소했다면 그 말소율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유효하다. 그대로 유효해서 책임져야 된다. 알겠죠? 이때 이 주택상환 사채를 팔아먹을 때에 액면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 그대로 받고 팔아도 돼. 이걸 액면금으로 팔한다. 3억에 팔려고 했는데 너 안 사간다 그러면 3천만 원 할인해 준다. 할인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했던 경우 이 발행 절차는 일단 주택법에 규정된 것을 우선 정해야 돼. 없으면 상법정 사채 발행 규정을 정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 사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도에 양도할 수 없다. 중도에 상환 요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런데 외주로 여러분이 바로 여기 봐봐. 여러분이 사채를 사가지고 주택 하나 있는 상환받으러 기다리고 있어. 3년. 근데 갑작스럽게 변수가 발생했어요.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자, 취약자 이런 결혼 문제 때문에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가야 돼서 그 지역에 주택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중도에 양도할 수 있어. 알겠죠? 또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전원이 가야 돼. 전원. 뭐 가야 된다고요?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들 한다. 이전한다. 그때도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 그때도 가능하고 전원이 해외 몇 년 이상 처리할 때도 가능할까? 오, 좋았어. 그럴 때 이제 가능하니까 누구한테 명의 넘겨줬어. 그 사람이 이제 넘겨받은 사람은 취득자라고 그래. 취득자는 명예명을 확실히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발행자들이 지네들을 산했다. 주택상환 사채 원부를 가지고 있어. 원장부. 원부의 성명 주소란인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 증서, 채권에도 취득자의 성명을 딱 기재해야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그렇다면 대항력 없다. 여기까지 딱 부러지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상환 사채 아까 이 발행해서 중도의 양도가 안 되는데 그걸 양도하다 걸렸다 사유도 안 됐는데 그럴 때는 처벌받습니다. 알겠죠? 바로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했다 보아서 그때는 처벌한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문제 풀어보죠. 1번 아까 했고 2번 보면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아까 했죠? 몇 번일 것 같아? 1번 피한정 후견 선고가 취소까지 딱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인 그렇게 써놔요. 취소되면 정상이 됐어. 정상. 제한 능력자가 이제 완전 능력됐으니까 뒤에 말은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는 사업자 등록 받아갈 수 있어요. 2번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까지 줄 거. 복권 되면 바로 정상이 되었어. 그러니까 등록 받아갈 수 있어. 뒤에는 그냥 통과해도 돼. 3번 주택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앞부터
이인연이 경과됐다. 이인연이 경과된 자 될 수 있어요. 그때 자격정지 이상, 자격정지 이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 형법 제40조 보면 형의 종류 9가지인데 자격정지, 자격상실, 그 다음에 금고, 징역, 사형. 그래, 자격정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받고, 이거 받았다. 그럼 이것도 들어가죠. 그래, 이 사니까 이것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2년 지나면 될 수 있어. 그래,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자격증이란 말 대신 금고란 말 써버리거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되고 2년 지났다 그러면 될 수 있어요. 2년 지나면 되고 2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죠. 4번. 집행유예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거짓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말소되면 2년이 경과되지 않냐면 받아갈 수 없다고 그랬죠. 답은 5번. 3번도 기출문제인데 아니구나. 자, 3번 봅시다. 이것은 479쪽에 있어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자 등록이다. 틀린 거. 1번.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3억 원 그다 줄 거예요. 자본금 3억 원 밑에다가 줄 것이고 법인인 경우를 쓰나 법인. 아까 했죠. 법인 만들어서 가면 얼마 이상 있으면 된다? 3억 원. 가로 안에 개인은 얼마요? 6억 원. 맞죠? 2번 사업자 등록은 누구한테 가서 한다? 국장. 3번 아까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2년. 그래서 3년 틀렸죠? 4번 등록 말소 영업정지 시험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전했다 체크. 전에 이미 승인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등록증을 띠하면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해야 한다 중에.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보시면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 주택건 사업이다. 대종사업이다. 등록이 있다. 등록은 누구한테 가서 한다고? 국장. 그 등록하면 뭐라고 한다고? 등록사업자 되죠. 그때 등록하는 설명인데 옳은 거. 이것은 478, 479조에 있어요. 기본서. 1번 지방자산체 줄. 2번 한국토용사 줄. 4번 지방사 줄.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주택을 건설하여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줄. 그 다음에 5번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지워버리세요. 그냥. 국가로 써봐. 국가. 국방부 장관 지워버리고 국가. 용어를 좀 바꿔요.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몇줄 치는 애들 5명 묶어봐. 5명 묶어서 뭐라고 쓰냐. 비등록 사업 주체임. 비등록 사업 주체임. 그래, 얘네들은 그래서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하야 한다 지워버리고 2번 하야 한다 지워버리고 3번 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치고 맞고 4번 하야 한다 갈표 쳐버리고 5번도 하야 한다 갈표 쳐. 하야 한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번 6번 갈표 쳐버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아까 설명한 것도 잊어버릴까 해서 문제를 먼저 또 풀고 오겠어. 그래야 시간을 처리할 수 있어. 355페이지 봐봐요. 355페이지. 주택상환사채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355페이지 찾았나요? 거기 보면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 설문만 딱 읽어요. 설문. 제가 읽고 하면 그거 줄거 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 동그라미 국민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하게 그따 내묻혀요. 설치 운영 하는 경우 할 때 하는 경우 지워버리고 하야 한다 그랬어. 하야 한다. 하야 한다. 의무사항. 그것만 딱 봐두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그래서 거기서 설문에서 가볍게 뭐 나올 가능성이 해봐가지만 그래도 그것만 설문에서 뭐냐 국민주택사업 특별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바로 국민주택사업 특별 해결을 설치 운영을 해야 할 자는 누구다?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래 그게 중요해. 그래 국민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 특별 해결을 설치 운영을 꼭 해야 할 자는 누구다고? 지방자치단체. 누구다고요? 지방 첫머리 나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 나왔잖아요. 그래 지방자치단체는 꼭 그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운영하기 위해서
금택사업 특별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 정도 하나 봐두시고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돼요. 2번 이 주택상환사채는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아까 자세히 팠으니까 꼭 여러분도 잘 아주셔야 돼요. 이것은 549쪽부터 551쪽이 있어요. 주택상환사채 옳지 않는 것. 1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 이 주택상환사채를 등록사업자 발행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그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수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맞고. 2번 상환기간 중요하죠.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그 다음에 3번 이 주택상환사채 팔아가지고 들어왔던 자금은 바로 그 주택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용지 구입하고 자재 구입하고 이런 데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바로 맞고 아까 했으니까 4번 5번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이것은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금융기관에다 맡겨가지고 관리하는데 국장이 틀렸어. 국장이 지워버리고 마지막 줄 거 해서 보면 해당 보증 기관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읽어두세요. 넘어가시고 3번 3번 오시면 이것도 549에서 551쪽에 있는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이건 기출문제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등록사업자가 이걸 발행하려면 꼭 못 받아야 한다? 보증 받아야 한다. 맞고. 누구에게만 이게 중요한 거야? 등록사업자. 누구는 이런 보증 받을 필요 없이 발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동사 꼭 아시고. 2번 주택상환사채는 바로 취득자 생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어디다 다 기록해야 되냐? 사채 원부에도 취득자 생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해놓고 채권 증세도 취득자 생명을 딱 기록해야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3번 마지막 상실된다가 틀렸죠? 상실된다 주버리고 그대로 유효하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유효합니다. 4번 맞죠? 그냥 읽어보시고 5번 중요하죠. 누구한테 승인받으라? 국장. 그 다음에 4번. 이건 4번은 기출문제인데 551쪽이 있어요.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냐? 1. 전원이 2. 전원이 3. 일부 땡 4. 전원이 5. 전원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고? 3번. 다만 거기서 이제 전원 그거 기하고요. 특히 4번 숫자 몇 년 이상 해외 처리할 때 그래 1년 6개월 하면 안 돼요. 2년 수치 잘 나오니까 암기. 그 다음에 5번 주택상환사채 옳은 거 1번 등록사업자에다 줄 밑에 째 보증을 받은 때 하나에 발행할 수 있다. 맞죠? 1번 맞고 2번 아까 했는데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장 틀렸고 국장. 3번 바로 이 기명주권 중요하고 맞고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생명을 채권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거 뭐 채권에다가 지워버리고 사채원부 그 발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장부했단 말이에요. 사채원부터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한다 지워버리고 하고 써봐요. 한다 지우고 하고 채권에 취득자의 생명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명의변경이 완료되어서 바로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바로 아까 했던 건데 상실한다 지워버리고 그대로 유효하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건 기출문제인데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주택법에다 딱 줄 것이고 마지막에 상법중 사채 발행 규정에다 딱 줄 것서 주택법에다 밑에다가 우선 적용. 상법중 사채 발행량 규정에다 줄 것이고 나중에 보충 적용. 순서를 꼭 아셔야 돼요. 무슨 법 먼저 정하고 무슨 법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서 바로 323페이지로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옳지 않는 거. 아까 했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여기 봅시다. 아까 여기 연간이란 말이 붙은 것은 사업자로서 등록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아까 민간인들이. 그래, 등록사업자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연간이 꼭 붙어. 뭐가 붙는다고요? 연간, 1년 동안. 그래, 1년 동안 단독택 20호 이상, 공동택 20세대 이상, 다만 도시형 생활택하고 원택 플러스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때 30세 이상, 연간 대지 1만 평대 이상,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민간인들은 바로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등록을 마치면 등록사업자하고 얘네들은 민간이죠. 근데 아까 국지공하고 그 다음에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지역 직장주택자, 고용자는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 없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들은 사업을 하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대지 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약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러죠. 네. 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이때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을 신청할 대상, 그 대상은 바로 여기하고 비교해서 연간이란 말 안 붙어요. 여기 1년 동안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거 적용한 거 아니고, 그래서 연간하면 안 들어가고, 단독택은 몇 호 이상 건설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맞느냐? 몇 호 이상? 30호. 그러면 여러분이 단독택을 우리가 한 동, 두 동, 이게 바로 1호, 2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때 우리가 한 동만 지어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겠어? 아니면 건축상 건축 받겠어요? 건축상 건축 받아 건축해서 사용하면 되죠? 그래, 그 규모가 한 번에 이렇게 지려고 한다. 그때 사업계획서, 여기 사업계획서 속에 보세요. 사업계획서 속에 단독택을 몇 호 이상 지려고 할 때는 승인받아야 된다고? 30호 이상. 요걸 해서 하면 사업할 때에 여러분이 29호만 지려고 한다. 여기다가 땅 사가지고 29호 진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아 안 받아요? 그때는 무슨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오, 그래. 그 정도 알고 계시네. 좋았어. 무슨 법? 그래. 맞았어요. 아무튼. 머리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 어때요? 그 효과사하고 표시해서 브리치. 그래서 그때는 언제든 취소하면 바로 되니까 맞았어.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입에서 말을 잘못해버린 거죠. 뇌에서 지시되는 말을 안 들었어, 입에서. 자, 아무튼 단독택. 근데 한옥. 이 한옥이 중요하거든요. 한옥은 몇 호 이상?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냈어요. 50호 이상.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공공택지를 사업체가 여기 봐봐요. 사업체가 분양을 받는데, 사업체가 분양 왔는데 공공택지. 이걸 단독택 지수는 한 필지 받는 게 아니라 한 덩으로 받아보세요. 한 덩으로. 개별 필지로 나누지 않고 일단으로 받았어. 여기다가 단독택 지려고 한다. 그때도 몇 호 이상 칠 때 사업계획서 받을까? 50호. 얼마? 50호. 그 다음에 공동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건 몇 세대 이상? 30세 이상. 근데 이것도요, 바로 50세 이상 칠 때 또 승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도시형 살택 공부했죠? 도시형 살택을 건설하는데 여기다 단지 만들어서 조성하려고 그래. 그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진도로가 6m 이상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각 세단 전용 면적이 30m 이상이다. 그럴 때는 50세 이상일 때부터 승인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봐봐요.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거든. 뭐가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 방법이 5개가 있어. 그 중에 스스로 결합 방법도 있어. 그 방법을 통해서 사업하겠다는 사업장일 때는 50세 이상.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은 얼마? 1만. 이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그래. 이 규모 미만이면 주택법으로 아니고 바로 건축으로 가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들어갈 때에 이 사업을 하는 자가 여기 봐보세요. 이 사업을 하는 자가 여기 봐봐요. 이 사업을 하는 자가 만약 국가다. 여기 봐봐요. 국가다. 지방자치단
국가다.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동사다. 이네들이 사업 주체예요. 국가할 때 국, 한국토지동사 할 때 국, 국가에서 만든 것들이. 그래 이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 승인청을 누구한테 할까? 승인권자한테 가겠지만 누가 승인권자 할까 이때는? 오 좋았어. 누가 그랬어요? 국장. 좋았어. 국국이는 국장한테 간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전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17개 시도가 있어요. 남쪽에는 17개 시도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느 지역에 있던 국장이 이 국토교통부장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이 야 여기서는 사업할 때 나한테 승인받아라라고 국장이 딱 지정 고시한 적이 있어. 국장이. 누가 고시했다고요? 국장이 지정 고시한 적이 있어. 여기서 사업할 때도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국장. 그거 아세요? 여기 근데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들어갔어. 공사 들어가고 나서 공사 완료됐어. 그래서 공사 완료돼서 주택 건설 사업 끝났다. 대정사 끝났다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 이거 신청해서 사용검사. 사용검사도 누구한테 받을까 할 때? 오 좋았어. 국장. 사용검사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 나올까? 오 좋아. 15일. 이때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까? 끝난 후에 할까? 끝날 후에. 그렇죠. 이때 주택건 사업, 대정사업이 완료될 때 합니다. 근데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보세요. 단독택을 이렇게 지겠다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한 동만 완성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아까 공별로 사업했다면 공별로 사업 끝나면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도 바로 1구역, 2구역 나눠서 했다면 구역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겠어. 알겠죠? 자, 이때 여기 봅시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국가 한국토지동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만든 지방공사, 또 민간업체 등록사업자, 이자하고 하는 뭐 주택자, 뭐 고용자, 이네들이 사업을 한다. 아까 국장한테 승인받을 게 아니면 누구한테 가냐? 그 사업을 하게 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지자체장한테 승인받는다. 알겠죠? 누구한테? 지자체장. 이때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얘네들은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도사, 세종특별시장. 얘네들한테 승인받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8도예요. 8도. 뭐다고? 8도. 8도는 시군인데 시중 대도시가 있어. 대도시에서는 무조건 대도시장이 승인 내준다. 사용검사도 대도시가 내준다. 근데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군은 면적이 10만 영토 이상이면 도읍사한테 승인받고, 그리고 면적이 10만 영토 미만이면 시지면 시장, 군이면 군사한테 받는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군에서 사업이 다 끝났어. 사용검사는 시는 시장, 여기 대도시장, 군수한테 받는다. 알겠죠? 여기 서울특별시 욕동학시에서는 사용검사는 누가 내주냐? 이네들이 사업 끝났다면 사용검사는 구청장, 광역시 내 군수가 사용검사권자다. 그리고 세종은 승인도 검사도 세종특별자치장이에요. 제주특별자도사도 승인과 검사를 다 제주특별자도사 항상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낼 때 이거 바로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면 부대설과 봉사 배치도를 전부서 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승인권자들은 며칠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 여러분 이제 답을 주시오. 60일. 좋았어. 맞았어. 60일. 그래 60일은 승인 여부가 떨어져요. 만약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이때 승인을 내주고자 하는 이 승인권자들은요. 여기 주택단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한다. 야 너네들 지인 뚫어 어중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좀 뚫어가지고 이거 기부 찬합 좀 해라. 이런 건 가능해. 이 주택건사업과 연관성이 직접 있는 것들은 요구해서 좀 조정해가지고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형사벌에서 잡아갈 일은 없어. 근데 과도하게요. 여기 전혀 이 주택건사업과 무관한데 여기다 야 이 도시에 우리 도시에다 공원 하나 만들어서 좀 기부찬 해라. 이거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그런 기반스러운 기부찬합을 요구해서 안 된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 땅이, 이 땅이 말이죠. 어디냐. 이 땅이 농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산지도 있어. 그때는 농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동시에 내요. 여기다 건물 꼭 아파트인 건축만 짓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뭐 근린생활에서 상가도 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건축상 건축허가 대상이라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서 별도로 받은 게 아니야.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그런 서류를 다 넣으면은 이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바로 내주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은 바로 아까 그런 것들 다 받은 걸로 의지치 않는. 건축상 건축허가 받으면 온다. 고태업상 개발행 허가 받으면 온다. 산업상 산지정 허가 받으면 온다. 이렇게들 받은 거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이제 답을 줘봐요. 몇 년이네? 5년. 그래. 5년에 정당한 사업시 안 들어갔어. 여기 봐봐요. 정당한 사업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바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몇 년의 기간 동안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할 때 2공구는 2인에 들어가야 된다. 최초 공고 신고로부터 착공시고 2인에 안 들어가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이 주택건설 사업 여기에요. 아까 어디냐 주택 여기 있죠. 이 주택건설이요.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려면 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해가 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어떨 때? 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싹 확보했다 하나.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자가 여기요. 국가,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이네들이 여기서 궁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소유권 하면 수용권 인정되니까 국조공이 사업할 때는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또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바로 하나 더. 여기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서 지구단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지구단위계 결정에 의하여 주택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장에 있을 때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사용권은 80% 이상만 확보해서 그 서류 내면은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다. 알겠죠? 이때 몇 얼마 이상이요? 그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바로 주택건설 사업에 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줘요. 그럼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봐.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이 승인 받았던 사업체가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에게 바로 뭐 할 수 있어? 매도 청구. 뭐 할 수 있다고? 매도 청구. 이때 이 사용권을 몇 % 이상 확보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왔던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와 건축물에 매도 청구할 수 있냐? 95% 이상. 얼마? 95. 근데 95%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 80 이상 95% 미만만 채워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그 사업체는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기준해서 10년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쥐고 있는 자가 빼고 나머지 것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때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여기 봐봐요. 이제 금방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주택건 사업하는데 사업 주체가요.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하는 이 주택자비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 대지의 95% 소유권을 확보하면 돼. 뭘 확보한다고? 소유권.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시하면 일단 사업계획서 받아.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그 지역 주택자 얘네들은 아까 소유권 아직 확보 못하는 그 땅 있잖아요. 그 대지 소유자하고 그 안에 있는 건축사에게 매도 청구해서 내보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때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됐냐? 3개월. 오, 좋았어.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일단 협의를 꼭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매도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 값은 그 대지 가격은
바로 무엇을 기준해서 결정난다? 시가.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또 체크해 나가도 하죠.